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가 1,330원인데요. 통상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증시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 1,330원, 어제 하루 조정이 오늘 우리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막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맞습니다. 원인은요? 네. 우리가 이제 환율이 뭐 1,400원에 육박하는 뭐 70원, 80원, 90원대에서도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계속해서 펼쳐왔죠. 네. 7월 달에도 순매수 기조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원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가 된다는 게 그동안의 공식이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공식은 소위 말하는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원화가 강세 현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들어온다라는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무역 수지도 그렇고 경상 수지도 흑자 기조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뭐 1,300원 밑으로 가야지 정상인데 네. 1,400원을 눈앞에 뒀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됐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화의 어떤 약세 현상이 연출이 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율의 어떤 움직임들은 이따가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어떤 이종 통화들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원화의 강세 흐름보다는 바로 엔화의 동향이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개월 만에 오늘 1,320원대에도 터치를 했다가 30원 이상에서 이제 마감이 되긴 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50bp, 소위 말하는 B컷을 하느냐 아니면 25bp씩 하느냐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원달러 환율의 하락도 중요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102선도 지금 이탈되는 이러한 달러 인덱스의 약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잠깐 우리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원달러 환율의 모습을 보시면 지난 4월 달이었죠. 1,400원을 기록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재차 반등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면서 1,370원 이상에서 움직였다가 바로 8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특히 엔화의 강세 기조로 전환이 되는 흐름들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시점에서 보신다면요, 현재 시점에서 이게 1,330원 이하로 그냥 쉽게 내려가서 뭐 1,300원도 깨지러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지만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넥라인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1,350원이 형성이 돼 있고 아래로는 1,31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1,330원을 중심으로 해서 좁은 밴드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310원이 이탈이 되느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또 시장에 또 소위 소동이 한번 일어날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엔화도 잠깐 한번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엔달러 환율의 경우에도 바로 이 자리였죠. 뭐 1,600원을 넘어가면서 고공행진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자리들이 이제 1,600원 이하로 내려오고 이 1,157엔에서 160엔에서 157엔 그리고 순간적으로 또 나름대로 이 150엔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지지로 이제 오히려 받아줘야 될 텐데 급격하게 지난 7월 달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141엔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엔화의 경우에도 이 145엔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150을 상단으로 두고 140엔대 초반을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놓고 밴드 플레이가 이루어진다라면 환율과 관련된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어제도 순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엔화가 장 후반에
145엔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갑자기 그냥 하락폭이 좀 커졌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 또 바로 이어서 BOJ에서도 금리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가 있다는 얘기죠. 네. 바로 바로 이런 불안감이 지금 외환 시장을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 있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바로 이 달러 인덱스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차트 6개 주요 통화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단일 기축 통화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 110엔대 이상에서 움직였던 이러한 모습이 현재 101.89까지 내려와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흐름들을 보시면 뭐 100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림들을 이렇게 보시면 106선 정도가 상단 그리고 100 초반이 하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못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서 이제 하방을 달러 인덱스가 잡아주느냐. 네. 그러니까 100선 초반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환율도 1330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거냐. 또 엔화도 145엔에서 150엔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141엔 대 초반까지 또 한 번 흔들릴 거냐. 네. 이러한 어떤 변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항상 외국인들이 이 현물 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높다 낮다가 아니라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 1370원, 80원에서 1330원도 살짝 이탈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본다라면 야 여기서 1300원대 초반이나 아니면 그 이하까지 갈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1370원, 80원이 또 올라오는 흐름이 된다라면 야 여기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라도 환차익을 얻자. 이렇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만 롱 포지션 쪽은 코스피 시장이라든가 코스닥 시장 쪽보다는 선물 시장 쪽에서 매수 기조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이 절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확인하고 대응해야 될 그런 변동성이 있는 환율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현물 시장 쪽에서 들어오기에는 조금 눈치 보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도 이번 주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와 엔화까지 살펴보면서 환율 1,310원 하단이 만들어질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섹터별로 좀 대응 방법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종 통화들의 달러 대비 이종 통화들의 어떤 약세 현상이 정상화돼가는 과정에 지금 놓여져 있다.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들이다라고도 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금융통화 정책들 이번 주 후반부터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이러한 어떠한 얘기들이 계속 시장을 좀 소위 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야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고 테마라든가 뭐 개별 종목 위주로 또 열심히 쫓아다니기도 합니다만 네. 뭐 외국계든 기관이든 이러한 큰 자금을 운영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나라의 환율이라든가 통화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금통위에서의 어떤 코멘트 그리고 아까 23일 날 일본 통화정책회의 또 바로 파월 의장 연설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어떠한 코멘트들을 좀 체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물론 지난번에 7월 말에 일본에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놓고 시장이 큰 사단이 나니까 부총재가 우리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을 달래기도 했지만 지금 뭐 미쓰비시 은행에 관련된 어떠한 그 애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건너뛸지 몰라도 10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통화와 관련된 부분을 엔화의 어떠한 그 약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어떠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 부총재가 얘기한 거야. 네. 만약에 그날 시장이 그냥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부총재가 직접 물론 얘기할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부총재가 십자가를 지고 아니에요 뭐 이렇게 시장을 달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번 주말에 총재가 일본은행 총재가 우에다인가요 누군가요? 예. 그 양반이 그거는 뭐 개인적인 견해였고 네. 우리 통화 정책은 뭐 변함없이 뭐 강세 기조를 유지해 나갈 거다. 뭐 긴축의 어떠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것도 또 시장을 또 혼돈스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외국인들은 아마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환율과 민감하게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되니까 좀 상승 기조 잘 이어져 왔던 섹터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수출 관련주들이 단기 조정에 빌미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다만 이제 부품단들은 워낙 뭐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쪽으로 매기가 가긴 했는데 뭐 방산이라든가 또 조선이라든가 이런 메이저급들이 오늘 좀 흔들리는 그러한 요인으로도 작용이 됐고요. 반면에 이제 금리 인하가 곧 이제 시행이 돼 미리 항상 앞서서 시장은 움직이니까요. 또 그동안에 이제 소외되었던 대표적인 섹터 쪽에 하나가 이제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금도 많이 투여가 되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과 맞물리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이 전고체와 관련된 네. 이러한 종목들의 매기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디램의 어떠한 가격 인상이라든가 수요 폭증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이제 투자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늘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IT 소부장 쪽들도 편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결코 나쁜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는 너도 나도 뭐 바이오 제약이 최고예요. 조선이 매일같이 뭐 수주잔고 쌓였어요. 신고가 가요. 방산이 최고예요. 이런 흐름에서 네. 이제 조금은 좀 키 맞추기도 하고 좀 숨고르기 하면서 시야를 좀 넓히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키 맞추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수혜주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금융 섹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은행이 특히나 강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금융 보험 섹터를 크게 매수를 했는데 포실적인 밸류업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 금융주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또는 기관들 그들만의 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연말이 뭐 벌써부터 연말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 보통 뭐 배당 투자를 하려면 9월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이제 금융업종 내에서도 구분을 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외국인들이 은행의 어떤 매수 잔고를 채워갈 정도로 폭발적인 매수를 계속 맞습니다.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율도 계속 증가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네들이 은행주를 매수하는 것들은 오늘 사서 내일 팔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한국 시장의 금융업을 산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최대의 수혜 종목으로서 업종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중장기적인 롱텀으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것처럼 뭐 5% 게임하고 10% 게임하고 또 시가 배당률 뭐 2, 3%, 4, 5%밖에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매수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아주 보수 안정적으로 뭐 꼬박꼬박 시세의 어떤 급등락보다는 나는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진짜로 여러분들 뭐 6개월, 1년이 아니라 무슨 KB금융이 망하겠습니까? 신한지주가 망할까요?
하나금융이 망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경기의 부침이 별로 없잖아요. 네. 진짜로 여러분들이 5년, 10년을 내다보고 간다라 그러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는 가성비가 안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나마라도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뭐 증권주 정도 네.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금융주에 대한 시각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낙폭 과대주로 로봇, 전고체, IT 소부장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섹터들 대표적인 종목들부터 짚어볼까요? 역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죠. 로봇 관련주들은 그동안 많은 부침도 있었고 종목마다 어떤 이슈가 나와서 뭐 대기업 진출과 또는 뭐 협업이라든가 이러면서 종목들마다 움직였는데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꿈쩍도 안 하니까 다른 것들이 잠깐 갔다가 말고 그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에 급락을 계기로 하면서 하나의 모멘텀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거래도 이제 실려주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본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숨고르기 하겠죠. 어차피 1차적으로 저항이 연출되어 있는 자리들이 요 15만 원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13만 7,400원 고점 찍고 인사하면서 이제 조금 숨고르기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움직임들이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요 다음 레벨까지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로봇 관련주들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5만 원에 넘어가는 흐름이 된다라면은 17만 원까지의 어떤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네.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추세적으로도요.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마무리 짓고 이 다이아도 이제 선으로 바뀌었고요. 빨간 시그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여기 시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14만 원 이하 자리가 만약에 눌림목 준다라면은 그 자리가 오히려 매수의 자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15만 원을 넘어가 주느냐. 그리고 15만 원이 저항이냐. 그걸 보시면서 비중을 축소할 거냐 또는 신규 공략을 할 거냐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급속도로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용화하기 위해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뭐 빨라야 뭐 2026년도 하반기 아니면 27년도 아니냐. 제일 앞서가고 있는 셀 쪽에서는 삼성 SDI인데 어저께 이제 제가 방송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퇴근길 매직타임 유튜브로 이데일리에서 이제 같이 촬영을 하면서 이 전고체 섹터는 딱 세 종목만 보십시오. 야, 이게 핵심입니다.라고 한 종목이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었고요. 네. 그리고 한농화성이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종목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해주면서 급등을 보여주었고 3일 동안 숨고르기 해주고 오늘 또다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상한가를 제일 먼저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시세의 새로운 전환과 변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전고체가 빨리 개발이 되고 양산이 되는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네. 시장에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지금 찾아 나가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점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 지난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크게 거래가 된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1차 저항이 여기 6만 원 근처에 있을 테고요. 그 다음 자리가 이제 6만 원대 중반. 이런 자리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장주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잘 순항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얘네들이 잘 가니까 다른 여타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IT 소부장 쪽에서도 돌아가면서 지금 뭔가 변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거죠. 오늘 같은 날은 대표적으로 HPSP 같은 종목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오늘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다행스러운 것은 주가가 하락하고 지난번에 이렇게 음봉의 자리까지 급락한 블랙 먼데이 때에 비해서 주가가 하면서 올라왔고 사실은 이 자리가 부딪힐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이러한 자리에서 거래가 다시 좀 더 실려주면서 이렇게 종가 고가로 거의 마감이 돼 주었다라는 거는 결국 여기 시점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면서 다음 자리 이 3만 5천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온 디바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종목들도 계속 지금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도 현재의 모습들을 보시면 이 과정들 속에서 참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울 정도로 급락세가 이렇게 연출이 됐습니다. 네. 바로 이 상반기에만 해도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이 종목이 3,000원대에서부터 뭐 템버거가 나왔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급락하는 과정들 이후의 모습들을 보시면 이 시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그냥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12골짜리가 없는 자리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이 1차적으로는 뭐 최소한도 17,000원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자리에서 2만 원이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나 또는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지.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저 고점권에서 물려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자리다. 이러한 종목을 샘플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여타 IT 소부장 쪽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날은 또 디자이너스 관련된 이런 쪽들도 급격하게 또 급반등들이 나왔죠. 네. 시세의 연속성은 떨어진다고 할지언정 최소한도 주가는 나는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없어. 고개 들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